머리말, 삶이 무거운 이유, 그리고 내려놓음을 지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한때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고민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 남들보다 덜 힘들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더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즐기기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걷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행을 가볍게 떠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어느 날 한 노신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돈도 모이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노스는 딩그레 웃으며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여행을 떠나는 중이라며. 그런데 그 대남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난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짐이 있을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짐을 한번 내려놓아 보게. 젊은이는 스님의 말대로 대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고 숨 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어떠한가? 한결 가벼워졌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네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네. 스님은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들과의 비교, 끝없는 욕심. 그런데 이런 것들은 꼭 가지고 가야 할 짐일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걱정과 후회가 실제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었나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잔임을 기증한 욕심. 어느 마을에 부유한 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고 큰 집에서 하인들과 함께 살았지만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환자인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될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불행합니다.
승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알려주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스님은 상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한 사람을 가리켰다. 저기 저 사람을 보게. 그는 저 작은 집에서 살지만 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은가? 상인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 하지만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처럼 큰 재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네. 반면 자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며 불만을 틔우고 있고. 스님은 이어서 작은 유리잔을 하나 가져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상인에게 말했다. 이 잔을 한 번 보게.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지 않나?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에 더 많은 물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넘쳐버리겠죠. 맞네.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일세.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넘쳐 흘러버리듯이 불만과 불인이 생겨나는 것이지. 스님의 말에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비교하는 순간 불인이 시작된다.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내 아이는 남들처럼 똑똑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교할수록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행복을 느끼려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더 넓은 집을 사면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보다 좋은 직장,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작은 월급으로 생활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욕심이 많으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을 가려 하면 그 무게를 견디느라 오히려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은과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삶의 지역과 마음의 평온함뿐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웃음.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소중한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수많은 친구를 두었고 가족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외로움에 드로하며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혼자가 되어 너무나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제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이 외롭다고 했네. 그런데 혹시 그동안 자네가 진정으로 나 자신과 함께한 적이 있었던가?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로움이 싫었거든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못 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을 한번 들여다보게. 노인이 연못을 내려다보자 거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네는 지금껏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독이 따라오네. 진정한 행복은 남들과 함께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도 얻어지는 것이지.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누군가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인연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때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일하는 이유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강하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정작 그런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의존적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관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기대하며 관계가 틀어지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맺을 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의존적인 사람에게 끌릴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혼자서도 당당한 사람에게 더 끌릴까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나는 법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법. 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 나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3. 남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멈추세요.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4. 꼭 필요한 인연만 남기세요.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5. 내면의 평온함을 찾으세요. 불교에서는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세요.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정한 평온은 타인과 함께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충분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볍게 떠나는 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명예도 얻었으며 남들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노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고? 죽음이란 대체 무엇이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어느 순간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노인은 답을 찾고 싶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물 위에 나뭇잎을 본 적 있는가? 네, 본 적이 있지요. 나뭇잎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지. 어떤 나뭇잎은 물살을 타고 몰리가고 어떤 나뭇잎은 작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잠시 머물다가 다시 흘러가네. 하지만 결국 모든 나뭇잎은 강 끝에 다 닿는 법이지.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죽음도 마찬가지라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이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하는 곳이 바로 죽음이지.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저는 가족을 부양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네의 의미라네. 삶이란 원래 영원한 것이 아니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비다. 떠날 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네. 그리고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짐을 내려놓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룬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 뿐이죠. 만약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가볍게 떠나는 지혜. 스님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1. 물질을 내려놓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느라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남길 수도 있고 좋은 곳에 기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떠난 후 그 돈은 그저 남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2. 후회를 내려놓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회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3. 미련을 내려놓기. 내가 더 젊었더라면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살걸? 하지만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4.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떠나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거야. 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떠나려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떠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짐을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가세요.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한마디를 남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법. 어느 날 하나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인생이란 소풍 같은 것이란다. 소풍이요?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소풍은 재밌잖아요.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멋진 정치도 보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어할까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원래 소풍이란 즐기는 것이지. 하지만 많은 어른들은 소풍을 떠나면서 너무 많은 짐을 싸다느라 정작 소풍을 즐기지 못하는단다. 너무 많은 짐이요? 그래. 걱정, 후회, 욕심, 지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한가득 짊어지고 가느라 소풍이 힘들어지는 거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볍게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단다. 인생을 가볍게 살면 마치 소풍처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극복해야 할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해.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해. 실패하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수록 삶이 무거워지고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기뻐합니다.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밟고도 깔깔웃고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신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보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소풍처럼 여긴다면 어떨까요? 조금 넘어져도 도시락이 조금 모자라도 그냥 바람을 느끼며 가볍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때때로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소풍을 즐기듯 가볍게 사는 법. 1.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따뜻한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한 잔의 차, 친구와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작은 행복입니다. 2.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소풍을 가면 각자 가져온 도시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김밥을 싸오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간단한 주먹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것이지 누가 더 좋은 도시락을 가져왔는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 짐을 가볍게 하세요. 소풍을 갈 때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면 어떨까요? 무겁고 불편해서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4. 때로는 길을 멈추고 쉬어가세요. 소풍을 가면 꼭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할까요? 중간중간 쉬면서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여유롭게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고 숨을 돌려도 됩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느 날,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참 행복한 분이었어. 그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늘 웃으며 살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소풍이었다. 고마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풍을 떠나듯 가볍게 살면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힘들게 보낼지 가볍게 보낼지는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가슴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제부터 나는 가볍게 살겠다.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한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소풍을 떠나듯 가볍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 당신도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소풍을 즐기듯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요.